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둥입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를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의 경우가 지금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7월 달에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밀렸다가 지금 최근에는 지금 양봉이 한 5개 정도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7월 달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때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런 AI 쪽,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때 시장이 꺾이면서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 후에 또다시 밀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보세요. 이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 증시도 이제는 조정을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고 이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비슷한데요. 7월 달에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전고점까지 못 올라왔는데 S&P 500은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또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S&P 500은 지금 나스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사실상 이 구간에서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이 올랐을 때 이 구간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주들이 지금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신고가 낸 이후에 눌림목 났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I 반도체 쪽이 가장 많이 빠졌다 그랬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 달에 고점 찍고 훅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등 이후에 또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저점을 아직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S&P 500이나 그 다음에 이런 나스닥에 비해서 좀 반등폭이 약하죠.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 너무 뜨거웠고 이 구간에서 이런 AI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이후에 이제는 바닥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일 모레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지금 이 큰 이벤트인 이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9월 17일, 18일입니다. 이때 양일간 열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리죠. 자, 금리를 0.25%를 내릴 것이냐, 0.5%를 내릴 것이냐,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결정을 하는 그 회의인데,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가 2020년 코로나 때 이후에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만 했었죠. 왜?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고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첫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면 9월에 0.25%를 인하할 확률이 65%로 좀 더 많고요. 0.5%는 35%로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인하 가능성은 지금 0.2%의 지금 무게가 지금 많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9월 달 FOMC 이후에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빨리 할 거냐, 어느 정도 속도로 인하를 할 거냐,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 그게 조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큰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9월 17일, 18일 FOMC 회의가 끝나면 시장이 방향을 잡을 건데, 지금 금리 인하가 서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면 시장은 방향을 잡는데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냐. 이 주도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도주. 자, 이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는 AI가 주도주였죠. 근데 시장이 안정을 찾고 FOMC가 끝나고 다시 이 AI가 주도주를 잡고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기사랑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 자, 지금 현재 뭐 AI 이런 거품론이다. AI가 뭐 투자만 늘어났지 생산성도 늘지 않았다. 이런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악재들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심하게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이지만 AI에 대한 이런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AI 쪽, 이 AI 대장주였으니까 이 엔비디아가 크게 좀 많이 빠졌죠. 보시면 엔비디아가 6월 달만 하더라도 140달러였는데 8월 달까지 조정을 하면서 9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엔비디아가 이 구간에서 조정을 할 때가 거의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습니다. 심하게 빠졌죠. 그러다가 반등 후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수요가 둔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판단에 이제 AI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HBM 관련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PS, 이 주당 순이익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실적이 여전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7이라고 하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런 주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기술 혁신은 일어나고 있고, 이 기술 혁신이 실적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년에 이른 D램 반도체 시장도 전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내년 3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호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런 AI에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1920년대는 전기, 30년대는 자동차, 90년대는 인터넷, 핸드폰이 혁신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보면은 침투율이 10%를 넘어서 50%, 거의 절반까지 늘어났는데 최소 한 17년 정도가 걸렸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현재 이 AI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 요게 2022년 이 챗 GPT, 오픈 AI의 이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 AI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그 쪽에 관련된 인프라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현재 AI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을 포함을 해도 10% 미만밖에 안 돼요. 침투율이 아직도 10% 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AI 혁명은 초기 단계다.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보면 이런 주가는 이 침투율이 20에서 40%에서 도달하는 과정에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아직은 AI 쪽이 10% 미만이죠.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오른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침투율이 20%에서 40%대 주가 상승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자, 인터넷 침투율 1990년대죠. 이때 인터넷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이 시스코의 주가가 지금 10달러가 지금 50달러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 자, 그리고 컴퓨터 침투율에서 지금 컴퓨터의 대장, 이런 OS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20에서 거의 40% 정도 올라갈 때가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노키아 이런 피처폰에서 지금 그 가장 침투율이 높았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이 노키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침투율을 볼 때도 애플 스마트폰 침투율이 한 40에서 50% 될 때 애플 주가도 이렇게
예, 애플은 뭐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성장주, 흔히 말하는 미국의 지금 M7이죠. M7이 AI 인프라 투자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장주가 주가가 하락할 때는 투자가 감소할 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GDP 대비해서 이런 테크 투자 비중이 감소할 때 주가가 버블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투자 비중이 이때 확 줄죠.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주가가 어땠냐? 나스닥이나 S&P 500이 급락을 하는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투자 비중이 줄어들 때, 이때가 지금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투자 비용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AI 관련된 카펙스, 이런 자본 지출, 설비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릴 예정이다. 자,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자, 알파벳, 구글입니다. 이거 보세요. 늘어나고 있죠? 자, 메타입니다. 자, 늘어나고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설비 투자는 늘었지만 이익률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익률이 좋습니다. 닷컴 버블 때 보시면 이 투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익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거지만 현재는 투자 대비해서 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 CEO가 뭐라 했냐면 최근에 과소 투자 위험보다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낫다. 과소 투자는 위험이 더 크다. 차라리 과잉 투자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 클라우드와 AI 투자 가운데 절반은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설비 투자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메타는 AI 리서치와 제품 개발을 위해서 올해 상당한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다. 7월 달에 발표했죠. 7월 말일날. 자, 그리고 아마존. 세계 최대 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마존도 AI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설비 투자할 것이다. 앞으로도 설비 투자는 계속 한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과거 대비해서 이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AI는 여전히 버블이 아니고 현재 계속 성장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성 관련해서도 6,00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AI 도입 이후에 화이트 칼라 업종의 생산성이 평균 14%가 증가했다. 실제적으로 설비 투자 대비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치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고 시장은 여전히 AI가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은 많이 빠져 있지만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요게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구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본 투자를 어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다 AI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급락 이후에 반등 나다가 또 밀렸는데, 미국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가는 와중에 좀 조정을 했지만, 코스피의 월봉을 보시면 코스피는 아직도 2021년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 민주당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금융 투자 소득세죠. 요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큰손들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수급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얼마나 빠졌냐면요. 최근에 급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냐? 2023년 작년 1월달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전반적으로 답답하지만 AI 관련주에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AI냐?
AI 중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뭐냐? HBM, D램이죠. 메모리. 그 다음에 이런 AI 인프라가 증가하면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전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전력기기. 특히 이 변압기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AI 관련된 국내 수혜주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같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34%가 빠졌는데 왜 SK 하이닉스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냐면 SK 하이닉스의 지금 앞으로 12개월 후에 PER이 보면은 5배도 안 돼요. 완전 저평가입니다. 완전 저평가.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을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 23조입니다. 23조. 내년엔 36조예요.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AI 미국이 좀 빠지니까 같이 빠졌는데 이제 AI가 올라가면은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주도주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금 이 구간에서 좀 많이 올랐었죠. 작년 초반부터 해서 많이 올랐죠. 너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자, 12개월 후에 PER이 26배입니다. 이제는 PER이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했다라는 거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올해 2,600억, 내년에는 4,200억, 내후년에 6천억대로 계속 급증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38%, 40% 정도 빠졌고 거의 제일 많이 빠질 때는 거의 반토막 났었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현재 12개월 이후에 PER을 보시면 16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HBM 관련주 3인방이라고 하면은 자, HBM 쪽은 SK 하이닉스, 그럼 장비 쪽은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AI 가속기 쪽은 지금 이수페타시스. 저는 이 세 종목을 제일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관련주입니다. 변압기 관련주의 대장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24%밖에 안 빠졌어요. HD 현대일렉트릭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12개월 이후에 퍼가 15배입니다. 15배가 높나요? 전혀 안 높거든요. 자, 그리고 중소형주 변압기를 생산하는 재룡전기입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지금 21선까지 올라왔는데 재룡전기의 밸류에이션도 보시면 지금 올해 실적 전망치가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자, 그러면 PER 몇 배입니까? 9배. 내년도 영업이익 급증. 근데 주가는 지금 아직도 거의 완전 저평가돼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일진전기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대형 변압기는 HD 현대일렉트릭, 중소형 변압기는 재룡전기 이 두 종목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여전히 아직도 회복세가 안 되는데 2차 전지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리튬 가격을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올해 3월 달에 이때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그 이후에 어때요?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죠. 최근에 잠깐 고개 들었어요.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 상승하고 나서도 그때 2차 전지를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이게 아직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관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12개월 이후에 퍼가 거의 60배 정도 수준이에요. AI 종목들 대비해서도 여전히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는데 에코프로 BM도 지금 밸류에이션 12개월 이후에 PER이 지금 127배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12개월 이후에 PER이 114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실적이 아직 회복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런 어떤 종목, 이 AI 관련주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AI의 침투율은 현재 10% 미만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통계를 보면은 이 침투율이 20%에서 40% 정도의 수준일 때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AI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M7이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카펙스, 설비 투자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AI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침투율은 10% 미만이고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AI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